오늘은 퀴즈로 시작할게요. 약 100년 전 미국 잡지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다음 A와 B에는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가 들어갑니다.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남자아이고 어느 쪽이 여자아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A에게는 분홍색이, B에게는 파란색이 일반적이다. A에게는 분홍 옷을 입히세요. 답을 아시겠나요? 정답은요. 분홍색이 어울린다는 A가 남자아이, 파란색이 어울린다는 B가 여자아이였습니다. 지금의 사회 통념과는 정반대죠. 이런 거 보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다는 생각이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라는 말로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며 스나청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Lost to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I keep falling down. I keep on hitting the ground, but I always get up now to see what's next. Birds don't just fly, they fall down and get up. Nobody learns without getting it wrong.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till I reach the end, and then I'll start again. No, I won't leave. I wanna try everything. I wanna try even though I could fail.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till I reach the end, and then I'll start again. No, I won't leave. I wanna try everything. I wanna try even though I could fail.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Look how far you've come. You filled your heart with love. Baby, you've done enough. Take a deep breath. Don't beat yourself up. No need to run so fast. Sometimes we come last, but we did our best.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till I reach the end, and then I'll start again. No, I won't leave. I wanna try everything. I wanna try even though I could fail.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till I reach the end, and then I'll start again. No, I won't leave. I wanna try everything. I wanna try even though I could fail. I'll keep on making those new mistakes. I'll keep on making them every day. Those new mistakes.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네, 9월 15일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영화 주토피아의 OST죠. 샤키라의 Try Everything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나청의 복숭아 DJ 복디 임민경입니다. 오프닝에서 색깔, 파란색, 분홍색, 여자, 남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단 색깔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직업이나 옷이나 머리 스타일도 짧은 거면 왜 쇼커트가 여자가 하면은 조금 뭔가 논란이 되는 건지 남자가
뭐랄까요? 아주 색깔 형형색 색깔 뭔가 옷을 입으면 너 되게 옷이 특별하다. 되게 튄다. 이런 말을 왜 들어야 하는 건지 생각해 보면 곳곳에서도 이런 통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프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한 한 분이 함께 더 계십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홍 센터장님, 고성희 팀장님, 그리고 안선영 상담원 선생님, 방신정 상담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고성희 팀장님은 저번에 옆에 앉아 계셨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되셨어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줍게 우리 팀장님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 조금 어때요? 조금 바운스 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긴장돼가지고요. 네. 네, 많이 대본에 있는 내용 외에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본에 충실하게 네.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요, 뭐 우리 베테랑이시잖아요. 다른 세 분은 뭐 늘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또 긴장 풀리시고 아마 여기 이제 온 시간이 더 재밌고 그런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고성희 팀장님은 오늘 어떤 코너에 출연을 하시나요? 네, 저는 안선영, 방신정 선생님과 함께 마음 전파사에 출연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마음 전파사 기대해 볼게요. 자, 관악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방송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오늘 준비한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청소년 관련 소식 살펴보는 주간 청소년,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음성 메시지로 전해드린 사소한 9245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고민 사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마음 전파사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관악구에서는 FM 라디오 100.3MHz로 들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관악 FM 이용하시면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나청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유튜브에서 세나청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카카오톡 채널 관악 FM 친구 추가하시고 채팅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러면 주간 청소년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간 청소년 한 주간의 청소년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네, 주간 청소년은 우리 민철홍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셋값 때문에 문을 닫게 된 청소년 쉼터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청소년 쉼터라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네, 쉼터가 문을 닫게 되면 그만큼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든다는 건데 문을 닫게 된 쉼터가 어딘가요? 네, 강남구 청소년 쉼터이고요. 올해 말에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악구에 있는 시설은 아니기는 한데요. 쉼터라는 게 구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집에서 가까운 쉼터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없이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나오셨을 때에도 그 쉼터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눴다고 배웠었는데요. 우리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어떤 종류의 쉼터인가요?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 중에서 이제 단기 쉼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기본 3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고 연장을 하면 최장 9개월까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이고요. 이제 쉼터가 남자 청소년 쉼터, 여자 청소년 쉼터 또 이렇게도 나뉘는데 요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남자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쉼터입니다.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원은 15명이고 그리고 위치는 그 강남구 수서동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셋값 때문에 문을 닫게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강남구에서 설립한 이제 구립 쉼터인데요. 운영은 이제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서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라는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 쉼터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태화복지재단과의 위탁 계약이 올해 종료가 되면서 더 이상 재단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새로 구하게 되면 사실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강남구에서는 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강남구에서 그 매물을 찾아봐도 이 예산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매물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네, 9억 원이면 사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강남이라서 그런지 전셋값이 많이 비싼가 봐요. 네, 강남구의 설명에 따르면 비용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들이 청소년 쉼터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서 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뿐이 아니네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까 쉼터는 이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강남구 측하고 쉼터 측하고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27일에 쉼터 측으로 운영 종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쉼터 측에서는 강남구가 쉼터를 계속 운영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쉼터를 계속 운영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일단 쉼터 측은 2018년부터 강남구에 이전 장소 마련을 요청했지만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요즘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그래도 구하기가 쉬우니까 월세로 장소를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강남구가 전세만 고집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로 장소를 구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왜 안 됐던 걸까요? 네, 이것도 쉼터 측 주장하고 구의 주장이 조금 다른데 쉼터 측에서는 강남구의 다른 위탁 운영 시설 중에는 월세로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쉼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월세로 이렇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이 쉼터는 예산이나 사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는 월세로 임대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구와 쉼터 측에 좀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청소년 쉼터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는 너무 큰일이잖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청소년 쉼터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공간이 없어지는 건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서울의 남자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쉼터는 현재 3군데밖에 없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서울시립 신림 청소년 쉼터, 그리고 강서 청소년 쉼터, 그리고 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 이렇게 3군데인데 이 중에서 한 군데 강남구 청소년 쉼터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이제 3군데 중에 2군데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 인원으로 따져보자면 쉼터 3군데 합쳐서 정원이 43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정원이 15명이니까 총 43명의 남자 청소년이 단기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와, 아니 저는 3군데에서 한 군데가 줄어든다는 것도 너무 많이 줄어든다 생각했었는데 43명에서 15명이 줄어든다는 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가 문을 닫는다는 건 확정이 된 건가요? 강남구에서는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이미 결정된 거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쉼터 측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쉼터 폐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계속 쉼터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양쪽 입장이 달라서 뭐 어느 쪽이 맞다 지금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지낼 수 없는 청소년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거는 조금 우리도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아마 이런 문제에 관심 기울여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청소년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민철홍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사소한 구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사는 청년 시민 꾸찡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고 저 또한 청소년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학교 가랴, 공부하랴, 또 학원 가랴,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전부 같을 수가 없듯이 청소년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무지개 빛깔처럼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자신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엔 구름 가득 비가 내려 따스한 햇살 비추길 간절히 바랬죠. 어깨를 적신 빗방울도 마르면 나만 홀로 남겨질까 너무나도 두려웠죠. 그댄 빛처럼 비겐 뒤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eah you 텅 빈 푸른 언덕 위에 무지개는 지붕이 돼 그 아래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아요. 세상 가장 평온함과 처음 느낀 설레임 누구보다 사랑스러워. 고개를 돌리면 그대 미소에 나도 몰래 손을 뻗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eah you are 내 창을 적신 비가 그치면 Under the rainbow 그대 기다리겠죠. 차마는 하지 못했던 얘기 못했던 그 모든 비밀 오늘은 전하고 싶어. You are 항상 나의 곁에 You are 여린 내 맘속에 더 눈부시게 아름답게 온 밤하늘을
네, 사소한 9245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태연의 You Are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보내주신 꾸찡님이 직접 신청해주신 노래라고 해요. 오늘 목소리의 주인공은 관악구에 사는 청년 시민이라고 소개해주신 꾸찡님이셨는데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나답게 살자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방송으로 만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지금 분수를 배우든 덧셈 뺄셈을 배우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옛날에 배웠던 되게 쉬운 거니까 뭔가 마냥 귀여울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되게 각자 진지합니다. 각자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 어른들이 시키는 걸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 시키는 거 하는 거 되게 힘든데 뭔가 우리가 조금 약간 크면은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막 묻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답게 살려고 하는데 시키는 거 하는 거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나다운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다시금 묻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그런 거에 늘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마음 전파사입니다. 전파를 타고 마음과 마음이 닿는 곳. 마음 전파사. 네,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이거 누가 읽을 줄 안 정했죠. 근데 중3 여자아이네. 제가 읽을까요? 네, 복디님이 읽어주세요. 아마 배경음악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중3 여자입니다. 제겐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얘가 한 1, 2년쯤 전부터 프로 아나가 된 뒤로 너무 힘들어요. 만나면 맨날 살 빼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자꾸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전 얘랑 요즘 떡볶이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걔 되게 말랐거든요. 솔직히 진짜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계속 더 빼야 된대요. 더 빼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다 너 쓰러지면 어떡하냐. 내가 보기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예쁘다고 하면 얘가 표정이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요즘엔 점점 절 멀리하는 것 같아요. 전 걔가 너무 걱정돼서 나름 신경 써서 말한 건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보기엔 마르나 안 마르나 예쁘고 저한텐 참 소중한 친구인데 이런 일 때문에 멀어지게 돼서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친구도 나아지고 저도 걔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사연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약간 저 고민이 약간 이해가 되면서 약간 저의 입장에 여기 양쪽 다 담겨 있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이상 묘했어요. 사실 이왕이면 되게 예뻐지고 싶고 말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도 외모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도 너무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가 되면 그게 또 넘어서서 건강에 위협이 되면 걱정이 좀 되는데 저는 사실 프로 아나라는 말을 그 신조어를 공부하면서 새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SNS로 들어가 봤는데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많아서. 사실 근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한번 우리 선생님들 다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프로아나란 이제 전문가나 무언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그 프로.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제 흔히들 거식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영단어 아나렉시아에서 아나를 따와서 합해서 프로아나라고 합니다. 프로아나 청소년들은 이 사연 속 친구처럼 굉장히 마른 아이돌이나 그런 모델들을 선망하고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연예인들도 촬영 때문에 무리하게 살을 빼거나 찌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간혹 방송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몸매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 프로아나뿐 아니라 이런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 대부분이 10대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복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트위터 같은 이런 SNS에
SNS에서 프로하나 계정을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드물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프로하나 청소년들이 막 본인의 바디 프로필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키는 뭐 165인데 몸무게는 38kg 막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데 우리 계속 같이 굶어요. 이런 뭐 같은 프로하나 친구를 모집하는 글이 있거나 아니면 살찌느니 나는 마른 채로 그냥 죽을래 이런 좀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말을 하는 등 좀 계속해서 몸무게에 집착하고 살을 더 빼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군살 하나 없이 뼈대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매우 마른 사람을 뜻하는 약간 속된 말일 수 있는데 개말라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하나 청소년들이 SNS에 글을 올릴 때 음식 이름을 자음 처리해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면 쌍디귿, 비읍, 이응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에 관심이 많지만 보면 당연히 먹고 싶어지고 근데 먹으면 살이 찌잖아.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내 눈에 안 보이게끔 이렇게 자음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뜻도 있고 관련된 용어도 오늘 좀 정확히 알고 가네요. 근데 어떡해요? 먹고 싶은데 먹는데 살이 찌니까 꾹 참고 그리고 이런 말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맞아요. 그 행동 때문에 더 관심이 네, 가네요. 맞아요. 근데 먹는 거 진짜 큰 즐거움이잖아요. 이거 아유. 없으면 안 된대요. 아유, 그럼요. 그런데 그 프로하나 청소년들은 체중과 몸매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그 살찌는 것에 대한 아주 극심한 공포 때문에 내 몸과 신체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자존감이 아주 낮기 때문에 나는 몸무게를 줄이지 못하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좀 생각해 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뚱뚱한 외모가 개그 소재가 되었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인식이 나아진 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TV나 인터넷에 보면 마른 사람은 부러움과 찬양, 호감의 시선을 받고 뭐 인플루엔서가 돼서 그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하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 여러 SNS와 매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마르고 몸매가 좋으니까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거야. 비만인 사람들을 봐. 다들 무시하고 게으르고 못생겼다며 욕하잖아. 그럼 나도 살을 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고 무시당하고 존중받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절박한 마음일까요? 그래서 그 프로하나 청소년들은 죄책감,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 못 참고 먹었어? 넌 정말 한심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요, 우리가 사실 그 건강한 식습관을 얘기할 때 하루 3끼를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3번은 넘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 오늘 아침 분명히 굶으려고 했는데 또 배불리 먹어버렸다. 점심엔 굶어야지. 또 점심에 너무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진짜 안 먹어야 돼. 저녁 또 먹었으면 또 속상하고. 그리고 이 마르다는 기준에 내가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짜 조금만 먹어도 그냥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체중계 올라가는 것도 진짜 공포거든요. 저는 이해해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딱 그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끝없는 죄책감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해서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친구든 가족이든 공부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유일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체중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살을 빼는 게 또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해를 하게 되는 사고 과정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런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서 더 왜곡된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 프로아나 청소년들은 되게 극도로 굶다가 폭식하고 아주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거나 뭐 구토제, 뭐 하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정말 심하게 상하거든요. 잦은 구토로 인한 치아 부식이나 식도 손상, 뭐 위나 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기절을 하거나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등 정말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섭식 장애는 정말 사망률이 높은 아주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자기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소화 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니까 많이 먹은 걸 소화를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정말 조금씩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고 싶으니까 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사실 점심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백합니다. 고해성사. 어떡하죠? 정말 난감해요. 근데 심지어 이게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이걸 겪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소중한 친구가 이런 거 겪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말하자니 또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좀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팀장님 질문에 대본에 써있진 않았지만요. 제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팀장님 좀 어떠세요? 오늘 샐러드를 드셨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평소에 좀 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는다거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청소년 때는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또 이제 살찐 모습이 또 스스로 보기에는 좀 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식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러운데 30대가 좀 넘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그 체중 조절 차원에서 이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밥하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자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밥을 많이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 그래도 밥은 챙겨 드셔야죠, 팀장님. 네, 잘 챙겨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신청곡 뭔가요? 네. 잔나비의 네. 용맹한 발걸음 신청합니다. 오, 요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를 꼭 굳이 얘기하자면 어제 제가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배경음악을 딱 듣고 이거 내일 방송 때 쓰면 괜찮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번뜩하셨군요. 네네네네. 잔나비의 욕망? 아니요. 용맹한 발걸음. 용맹한 다리를 건너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용맹한 발걸음. 죄송해요. 이름을 막 바꾸네요. 잔나비의 노래 듣고 올게요.
입 맞춰 부르면 더 달콤할까. 남자친구는 왜 그러나 몰라? 부모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셔. 그럴 땐 1388로 전화해. 고민이 있을 때 1388, 상담이 필요할 때 1388. 아, 1388. 여기는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네, 우리 안선영 선생님이 신청해주신 잔나비의 용맹한 발걸음이여 듣고 왔습니다. 근데요, 오늘 주제가요, 저 조금 진짜 어려워요. 프로아나라는 단어는 되게 먼 단어 같지만 실은 뭐랄까요, 제 삶에 너무 이미 많이 녹아 있달까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 이제 주변에 얘기하면은 다이어트 얘기가 사실 멈추지 않거든요. 늘 맞아요. 나와서 어려워요. 근데 또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이 사연자 분에게는 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팀장님? 이거는 대본에 있잖아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사연자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연자 친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연자 친구분 내면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장면과 또 여기서 발생하는 감정들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내면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는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인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병원 치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연자 친구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은 현재 자존감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곡된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인지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혼자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진짜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우울이나 강박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반된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건강하고 꾸준히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실생활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에게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네, 고성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가 상담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친구로서는 좀 피했으면 하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막역한 친구일수록 더 걱정되는 마음에 말이 좀 격하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해당 친구한테 무턱대고 너 그거 외모주상주의야. 왜 그러고 살아?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예쁜 거야. 라는 식으로 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그 친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한 뒤에 걱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청소년일수록 외모에 대한 피드백은 설령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쁘단 말도 때론 평가의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할수록 저는 약간 이런 말도 들은 적 있거든요. 나는 원래 말하는 게 좀 직설적인 편이야. 친하니까 말하는 거야 하면서 본인 말에 본인이 정당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데. 네, 근데 제가 듣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당신의 생각인데 나는 직설적인 것뿐이지 내가 맞는 생각이야라고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전제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뭔가 입이 안 열리는 그런 경험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 오늘 좀 친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이런 아까 예쁘단 말도 때론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되게 예쁘다는 말이 좋긴 하거든요. 저도 뭐 사실 대개의 상황에서 뭐 예쁘단 말이 그렇게 싫게 다가오진 않는데 약간 좀 맥락 없이 뭔가 이렇게 훅 갑자기 외모부터 들어오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너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 뭐 어디 가냐 막 이런 게 뭔가 좀 지나친 관심의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좀 요즘 같은 세상에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거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예쁘다는 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심이라는 건 통하기 마련인데 진짜 하나도 영혼이 안 담겼다고 요즘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아,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그 평소에 그 행동이나 그분의 약간 시선적인 그런 거나 다 생각해 보면은 약간 저 말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할 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 사람은 예쁘다고 나한테 말했지만 예쁘다는 생각 전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 있거든요. 네. 칭찬은 원래 구체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칭찬할 때도 막 너의 어떤 행동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외모도 이왕 칭찬할 거면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 네 눈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느낌이 들어서 좋다 뭐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관심 표현할 거 제대로 애정도 담고 관심도 담아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러지 않을 바에는 사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게 좀 서로에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말씀씩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다들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좀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노력하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프로하나가 생긴 이런 원인이나 책임은 분명히 사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방신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맥락이랑 좀 같은데요. 우리 모두 그 완벽하지 않은 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또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부모님들도 같이 들으시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사연자분도 해당 친구랑 굉장히 막역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또 오죽할까 싶어요. 자녀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1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끈기를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런 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도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지지 그리고 기다림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친구를 걱정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그 친구에게도 분명 전달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또한 그 친구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유튜브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다이어트 성공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는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남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보면 왜 이런 거죠. 학교 교실에서 전교 1등이 맨 앞자리에서 막 화장실도 안 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뒷자리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약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보면서 나도 따라하게 되는데 사실 문제는 그분들은 어쨌든 인플루언서 되게 조금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나 좀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는 게.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뭐 우리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소화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탈모도 올 수 있고 네. 사실은 정말 그 체중 감량으로 시작해서 따라올 수 있는 많은 부작용도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체중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과해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또 적어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고성희 팀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게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고성희 팀장님은 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좀 꿀팁이 있다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첫 출연인데 너무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옆자리에 있는 분들을 많이 괴롭혀가지고요. 오늘 센터장님을 좀 탓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필 자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이 좀 대신 답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좀 사랑을 하세요? 어렵다고 듣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한번 물어보셨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자신을 사랑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제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 되게 게으른 사람이고 어떤 목표를 세워도 잘 못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는 그게 되게 있었는데 되게 그냥 되게 쉬운 것부터 뭐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제가 되게 막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러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래도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그 핸드폰 앱 중에 그 외국어 공부하는 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자 하면서 그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하고 있네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국어는 별로 안 늘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뭔가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 같은 거를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뭐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보면 뭐 그거 외국어 늘지도 않는데 뭐 맨날 그거 하느라고 막 그러니 하는데 그걸 함으로써 제가 그래도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저는 뭐 그런 게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저는 계획을 진짜 일부러 엄청 쪼개거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시험 보는 것 중에 120분짜리의 뭐 모의고사를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60분씩 본다를 2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2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나의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쪼개다 보면은 결과가 조금 안 나옵니다. 더디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저 멀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만족감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실 우리 식단으로 또 넘어가서라도 우리 프로하나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작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안선영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어떤 게요? 자신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러니까 지금 뭐 결과적인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제 자신을 좀 많이 채찍질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럴 게 막 느껴질 때는 좀 과정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어. 결과는 이렇지만 내가 나 잘하려고 했어. 뭐 애썼어. 뭐 그래. 나중에 더 잘하자. 뭐 이렇게 좀 어거지로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과정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요. 저희 동생이랑 되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거든요. 결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나왔다 치더라도 웃고 넘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막 나 오늘 공부가 영 안 됐어. 웃고 넘어가. 오늘 하루 너 애썼으니까 내일 잘하면 되잖아. 그냥 넘어가 하면은 그냥 서로 그렇게 웃고 진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네 분 한번 웃고 넘어가. 우리 고성희 팀장님 오늘 좀 DJ가 나를 괴롭혔어 하지만 웃고 넘어가. 첫 방송 잘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분 게스트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우리 과다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홍 센터장님, 고성희 팀장님, 안선영 선생님 그리고 방신정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방송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시즌2 9월 15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요 추석 연휴예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지치신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고요. 이 끝곡으로 흐르고 있는 노래 제목은 모르겠지만 정말 노래가 좋습니다. 어떤 노래죠? 못생긴 척. 못생긴 척입니까? 우리 고성희 팀장님이 신청해주신 악동 뮤지션의 못생긴 척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추석 특집으로 제가 또 재밌는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요.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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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마다 꼴려 못생겼다가 왜 만난 상처도 왔나 상처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결려 못생긴 척 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 넣었어 대견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겠지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왜? 질투하나 보지?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이들 우릴 보면 느낌이 어떤이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 똑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불공평의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은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며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거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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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sa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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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